저는 오늘 이제 기후기술과 탄소시장이라는 주제를 받고 나서 좀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씬에 들어와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기후기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탄소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무슨 브랜드의 차 같나요? 네, 테슬라죠. 혹시 테슬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대표주자죠. 네, 테슬라가 배출권으로도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작년 4분기에만 전체 순이익의 11%가 배출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고 하면 이제 테슬라는 17년부터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EV 제조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혹은 태양광 패널 배치 등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방지해서 배출권을 생성을 하고 있고, 이 생겨난 배출권들은 이 배출 기준을 놓친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좀 다른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미쯔비시 다 들어보셨죠? 일본의 대표적인 물산 회사인데, 일본 종합상공사들이 이 새로운 CCUS나 이런 기술들의 투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대표적인 미쓰이 상사는 최근에 이 뉴포레스트라는 산림탄소 배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지분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일본 상사들이, 일본 물산 회사들이 이 배출권 사업에 관심을 가질까? 왜 이런 기업들을 사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일본 종합상사의 그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후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 그냥 전기 자동차,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이런 뭐 CCUS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이제 돈이 된다는 어떤 이제 기조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발표는 이제 기후 기술, 그다음에 탄소 시장, 그리고 기후 기술과 탄소 시장, 이게 이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좀 다르고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이 기후기술과 이제 탄소시장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으로도 탄소시장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뭐 어떤 수탁과제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방법론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고, 뭐 그 외에 어떤 융복합 사업 개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사업도 있고, 좀 다양한 연구들을 탄소시장과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협업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기술과 탄소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기후기술은 여기 뭐 저희 녹색기술연구소 직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감축과 적응 기술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요. 우리 기관이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감축, 적응, 융복합의 이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45개 이제 기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기술은 뭐 국내외에서 굉장히 핫하죠. 이 기후기술이 결국에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좀 기후기술 투자 규모를 좀 살펴보면, 이 작년에는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 전체적인 투자 금액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전문 기관들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술 투자 금액은 줄었지만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만 봐도 기술이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라는 데는 의심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탄소 시장은 말 그대로 탄소를 거래하는 시장이죠. 그 재화가 일종의 배출권의 형태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 배출권은 우리 생성되게 선진국이 궤도국의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이 배출권이라는 형태로 재화를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탄소 시장이라는 시장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탄소 시장은 크게 뭐 규제냐, 지역이냐, 할당이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고,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국제시장과 지역시장, 그다음에 할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할당시장과 상세시장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탄소시장과 기후기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사실은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CDM이라고 하는 이 배출권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생성이 되고 있는 기술 분야는 재생에너지 분야이고요. 이제 그걸 기후기술 분류 체계에서 쭉 보면 뭐 재생에너지, 뭐 에너지 저장, 송배전, 뭐 에너지 수요 등등의 이제 기술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기술과 탄소시장은 그냥 같은 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기후기술과 탄소시장을 우리가 서로 좀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기후기술 관점에서 탄소시장을 바라보고 또 탄소시장 관점에서 기후기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어느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러면 이제 기후기술 관점에서 탄소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나왔죠. 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게 탄노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기후테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이쪽에 145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 여기에 탄소시장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 분류체계 개편, 뭐 등등등 해서 기후테크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탄소시장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럼 정부는 이제 기후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이 탄소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와 계시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 송홍선 박사님께서 이 탄소시장과 기후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탄소시장이 기후테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게 공급이 적고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논문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탄소시장은 녹색 기술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기제다. 이 탄소시장은 결국에 가격 신호를 통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녹색 혁신을 이끌어낸다라는 이제 연구가 꾸준히 되어 왔고, 최근에 이제 나온 연구에서도 보면 결국에 기업이 이 탄소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녹색 특허에 대한 출원수라든지 어떤 특허 기술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라는 이제 논문의 결과로도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이 시장 경쟁의 영향으로 경쟁 우위 창출을 위해서 녹색 발명 특허에 더 힘을 쓸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회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자발적 탄소시장, 상대적으로 규제 시장에 비해서 자발적 탄소시장은 굉장히 유연하고 새로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 기능이 굉장히 작동을 잘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창의적이면서 저비용의 민간 기후테크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기후기술 투자 동향에 바로 반영되고 있죠. 이 쭉 보시면 기존에는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실가스 그 에미션 컨트롤이나 리포팅, 그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탄소 회계나 그런 분야의 돈이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투자 규모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여전히 에너지 분야가 도미넌트하긴 하지만 연간 투자의 동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기술에 좀 주목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캡처, 온실가스 고정이라든지 저장 기술 제거,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에미션 컨트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김동환 전문가님 얘기하셨던 내추럴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MBS 기반의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작년과 올해 이 미국에서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우리 기업에서 이제 배출하는 어떤 탄소 배출량과 이런 온실가스에 대한 모니터링, 이 탄소 회계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당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발등에 불인데 여기를 노린 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시드 초기 단계 투자에 어느 분야에 이제 집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내추럴 인바이러먼트랑 에미션 컨트롤에 굉장히 많은 초기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얘기고 거기에 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졸업률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정말 이제 돈을 잘 벌게 돼서 스타트업들이 돈을 잘 벌게 돼서 졸업을 어느 분야에서 많이 했느냐라고 또 살펴보면 작년에 에미션 컨트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졸업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돈을 이제 정말 스스로 자생할 만큼의 어떤 기업의 형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에 또 상위 10개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딜을 살펴봐도 10개 중에 2개가 카본마켓, 탄소시장과 관련된 기술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카본플레이스랑 이소메트릭이라는 기업인데 얘네들이 결국에 플랫폼이나 어떤 배출권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이제 앞으로 어떤 이런 건 약간 기술의 성숙도와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기존의 재생에너지나 이런 데 투자가 많았던 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사업, 앞으로 발전할 사업에 어느 곳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하고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기후기술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탄소시장 관련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 탄소 모니터링, 배출권 거래 플랫폼, 회계 혹은 특정 기술에 특화된 등록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들을 받고 있어요. 좀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본플레이스라는 회사인데요. 9개 이제 주요 은행들, BNP 파리바라든지 유럽의 이제 주요 은행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이고 결국에 은행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메트릭은 탄소 제거에 특화된 레지스트리이고요. 공정에서 제고된 탄소량을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하며 이제 검증하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워터쉐드는 한 재작년쯤에 아마 엄청 주목을 받은 기업인데 여기도 역시 고객 기업의 배출 감축을 위해서 기후변화 정보라든지 이제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시나이 테크놀로지는 여기도 배출량 측정이나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파차마가 굉장히 산림 분야에서는 주목받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이나 위성 이미징, 드론 이런 걸로 해서 이 산림 어떤 탄소 잠재량 추정을 해내고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배출권 사업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사업들을 꾸려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NCX나 이런 기업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기업들의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기후기술 관점에서 탄소시장에 대해서 조금 바라봤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럼 탄소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좀 주목을 받을까라는 점을 또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탄소시장의 등장 배경이 지역적 불균형 때문이잖아요. 선진국이 기술이 필요한 개도국한테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이제 배출권의 형태로 이제 이익 아무튼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결국에는 탄소시장의 기능이란 기후기술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자 기후기술 투자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쭉 도입된 그 배경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 기술 이전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선진국의 기후 기술이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역할이 이제 탄소시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어떻게? 배출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배출권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ETS 관련한 이제 시장들인데 전 세계에 28개의 공식적인 ETS가 있고 그 외에 20개가 개발 중이거나 고려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규제 시장에서 그러면 그동안 이제 CDM이라는 어떤 배출권의 형태가, 배출권의 그 메커니즘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럼 CDM 시장에서 어떤 기술군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가라고 살펴보면 재생에너지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기술들이 가장 많이 이제 투자가 됐고 가장 많이 이제 거래가 되었던 기술군이고요. 그 외에 뭐 폐기물, 제조업, 뭐 농업 이런 분야들의 기술들이 있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 산업이 압도적인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발적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앞서 김동완 박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들어오면서 레드플러스라는 어떤 자연 기반의 그 배출권을 생성해내는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분야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걸 좀 지역적으로 보면 또 더 재밌는 부분이 북미 좀 기술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새로운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탄소 배출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CCUS라든지 이런 좀 이게 이제 진짜 배출권이 된다고 하는 기술들이 정말 시장에서 정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 기술의 기술 혁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출권이라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밸류를 애드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동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전히 이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이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하죠. 결국에 상응 조정을 거치지 않은 감축분은 이 자발적 상쇄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이 일단 등록은 2개를 해놓고 나중에 더 우월한, 가격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어떤 조건적으로 더 우월한 거를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시장에 이제 더 많이 모여들게 되겠죠. 결국에 자발적 시장이 어떤 유연성이랑 혁신성을 제공을 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 기후 기술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내가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배출권으로 더 많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기술 혁신의 부스터 모티베이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계속 이제 무결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거는 아마 기존에 쭉 자발적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그 배출권의 형태가 산림사업인데, 산림사업, 레드플러스라는 산림사업 안에 그거를 이제 입증할 만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위한 자정작용들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그게 아까 VCMI라든지 ICVCM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나 통일된 지침들이 수립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자정작용을 통해서 더 나은 시장으로 갈 거라는 기대감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이제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최근에 모 회사 CTVC였나?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업 투자자들한테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이 잘 될 것 같냐, 아니면 아예 망할 것 같냐, 이렇게 슈링크할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 과반 이상이 그래도 잘 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런 여러 지침들이 나오고 하면서 결국엔 더 나은 시장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정작용 과정 중에 하나죠. 이 고품질 탄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고품질 탄소가 과연 뭐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엔 추가성과 어떤 이제 검인증, 입증이 가능해야 되고,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수를 이제 피해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이제 이런 게 어떤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게 아까 산림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영속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좀 그런 거를 방지하는 좀 다른 기술군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그 CDR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핫하죠. 탄소 제거라는 개념인데 이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죠. 뭐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CCS라든지 뭐 오션 알칼리니티 뭐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배출 감축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 CDR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쭉 보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처 베이스드에서부터 어포레스테이션, 리포레스테이션, 뭐 조림, 재조림 사업에서부터 바이오차, 그다음에 뭐 바이오 에너지에서 CCS, 그 외에 이제 오션과 관련된 여러 이제 그 탄소를 잡아놓는 기술들이 잡고 이 제거하는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MS 같은 경우는 자체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다가 그 정말 CDR 기술에만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EU는 세계 최초로 이 탄소 제거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거를 모티베이트 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하면 앞에 내용이 길었지만 요약을 하면 결국에 기후기술 관점에서의 탄소시장은 이 녹색 혁신을 결국에 이끌어내는 게 탄소시장의 역할이고요. 결국에 이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나의 어떤 공정을 효율화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밸류를 더 애드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돈이 되는 기회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쪽에 계속 돈이 모여들게 하는 기회로 인식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탄소 회계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외에 고품질 탄소를 만들어내는 여러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탄소시장 관점에서의 기후기술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기후기술의 어떤 발전이나 투자를 위해서 이 탄소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같은 얘기지만 이 고품질 배출권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한 수요와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낸 자료 중에 이 기후테크 산업 내 기술별 하이프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기술의 성숙도와 관련된 건데 그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을 아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 규제 시장에서 주목받던 기술들은 대부분 뒷단에 위치해 있죠. 재생에너지 기술들이. 근데 자발적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술들은 앞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CCUS라든지 뭐 기후 핀테크, 지속 가능한 항공유, 그 다음에 뭐 수소연료 선박, DAC 앞단에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가 사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여전히 그 앞단의 하이프 커브에서 보면 뒷단에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이뤘지만 우리도 여전히 기술 수준, 기술 시장의 단계가 앞단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기술을 좀 집중적으로 이게 좀 투자를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야 할까라는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정소득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서 탄소시장이나 기후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한 분은 기후테크 어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전화가 오셔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바이오차 기술이 있는데 이거가 굉장히 이제 배출권 시장에서 이제 핫한 기술이고 이걸로 뭔가 인정을 받고 싶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전략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R&D도 일단 처음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는 좀 어떤 과기부나 이런 데에 도움을 받고 싶고 그 외에 또 배출권까지 개발하는 데까지는 뭐 또 다른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걸 좀 우리 연구소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연락도 오고요. 어떤 민간 금융사에서는 우리는 이제 실제로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할 대상을 좀 찾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혹은 투자한 대상을 찾았는데 얘네가 기술적으로 타당한 기업인지, 이 기술이 정말 타당한 기술인지 이런 걸 좀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연구소랑 같이 해볼 수 있느냐, 이런 연락도 오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제 각자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배출권 사업도 이미 해보셨고 다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너무 정책 변화가 빠르다 보니, 국내의 동향 변화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 이걸 팔로우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같이 연구소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잖아요. 기업, 민간에서부터 뭐 공기업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정부 부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데 좀 다양한 이 얘기들을 듣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좀 연구소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연락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바깥의 수요들을 쭉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저도 하고 있고 같이 여기 계신 내부 연구진 분들이랑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어떤 기술군에서 특히 수요는 선진국의 수요도 있을 것이고 개도국의 수요도 있을 텐데 어떤 기술 수요를 가진 곳이랑 매칭을 잘해서 또 재원도 그게 R&D가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이제 사업 진출 자금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고 그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재원을 잘 매칭해서 그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과연 뭐 규제 시장이냐 자발적 시장이냐 혹은 뭐 NDC냐 혹은 BNDC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출권으로 밸류 애드가 가능한 이 기후기술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지원을 하는 사이드, 그다음에 반대로 정말 작은 사례지만 그게 기술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재원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수요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거를 정말 어떤 한 지역에서 성공을, 예를 들어 바이오차라는 사업이 한 지역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거를 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 혹은 다른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배출권까지 자발적 탄소 혹은 규제 탄소 시장까지 연결하는 걸 성공을 했다면 그거를 좀 더 다른 식으로 다른 기술에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소 길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